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풍경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고 뭔가 기름 종이를 덧댄 것처럼 부옇게 보여서 눈을 몇 번이나 비비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고 둔해진 느낌이 들거나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먹으면 의례에 생기는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로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맘때가 되면 60대 이후 우리 시니어분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멀쩡하던 내 몸을 마비시키는 뇌경색과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황반변성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한 주먹씩 받아와도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귀한 줄 모르고 지나쳤던 가을의 보석, 이 붉은 과일 하나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꽉 막힌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고 침침하던 눈을 맑게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들도 그 효능을 연구해보고는 천연 혈관 청소부가 따로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제철을 맞아 시장이나 마트 과일 코너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붉은 보석, 홍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홍시가 몸에 좋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홍시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드시면 위장에 돌을 만들고 오히려 독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홍시와 찰떡궁합인 이것을 같이 드셔서 그 효능을 200%, 아니 1000% 끌어올리는 기적의 비법과 당뇨나 변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그리고 껍질부터 꼭지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홍시의 모든 활용법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병원비 수천만 원 아끼고 남은 인생을 10년 더 젊고 활력 넘치게 사는 건강 비결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쏟아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저도 예전에는 홍시라고 하면 그저 겨울철을 시골 할머니 댁 아랫목에서 먹던 달달한 간식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밤 출출할 때 숟가락으로 떠먹던 그 추억의 맛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시니어 건강 관련 연구 자료들을 파헤치고 수많은 분들의 식단 상담을 해드리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홍시가 사실은 옛날 동의보감 시절부터 내려오던 천연 보약이자 현대과학이 증명한 기적의 항산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68세 박철수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눈이 나빠지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칠판 글씨가 흐릿한 정도였는데 은퇴 후에는 신문 글자가 겹쳐 보이고 밤에 운전할 때 신호등 불빛이 번져 보여서 운전대를 잡기가 겁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해서 인공 눈물을 하루에 한 통씩 쓰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노인성 황반변성 초기 증세가 보인다고 해서 얼마나 겁을 먹으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혈압까지 160을 넘나들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가장 큰 걱정은 나중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병상에 누워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철수 선생님께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이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홍시를 그냥 드시지 말고 이것과 함께 매일 아침 간식처럼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선생님께서는 아니 홍시가 달아서 당뇨에도 안 좋다던데 괜찮은가 하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달에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안색부터가 훤하게 달라지셨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환하고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를 할 때도 아이들 표정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병원 검진 결과였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혈관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깨끗해졌다고 도대체 뭘 드신 거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인공 눈물 없이도 신문을 보시고 혈압약도 용량을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철수 선생님이 드신 건 비싼 수입 영양제나 구하기 힘든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홍시와 이것의 조합이었습니다. 도대체 홍시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본격적으로 홍시의 효능을 파헤쳐보기 전에 우리가 홍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확실하게 풀고 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은 떫어서 먹기 힘들다거나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려서 화장실에서 고생한다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시는 땡감이나 단감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홍시는 원래 땡감이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숙성되는 과정에서 그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쪽으로 변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수용성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혀를 마비시키는 떫은 맛은 사라지고 과육은 부드러워지면서 소화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단감을 씹기 힘든 우리 어르신들이나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겐 단감보다 홍시가 훨씬 더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마치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성숙해져서 마음이 넓어진 어르신들처럼 감도 홍시가 되면서 더 부드럽고 몸에 이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홍시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 놀라운 효능 7가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시는 눈을 지키는 천연 선글라스이자 망막 보호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황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곳이 망가지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황반을 보호하는 색소가 줄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여기서 나오는 파란 불빛, 즉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의 시신경을 공격합니다. 홍시에는 이 황반을 채워주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그리고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사과보다 무려 17배나 많은 비타민이 들어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성분들이 눈 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싹 청소해주고 메마른 눈 전망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제가 아는 72세 김미양 여사님도 평소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바람만 불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실내에 있으면 눈이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홍시가 나오는 철마다 하루에 반 개씩 꾸준히 챙겨 드시고 나서는 안과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드셨다고 합니다. 홍시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A가 눈 점막을 튼튼하게 코팅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비싼 눈 영양제 찾기 전에 제철 홍시부터 챙겨 드시는 게 순서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뇌경색과 뇌졸중을 막아주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 안쪽에 찌꺼기가 끼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찌개나 국물 요리, 젓갈같이 짠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쌓이면서 혈관벽을 긁어내고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끈적끈적한 피떡 낀 혈전이 생겨서 둥둥 떠다니다가 뇌로 가는 좁은 혈관을 탁 하고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홍시에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과 디오스프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드리면 혈관 속에 기름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세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홍시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쌩쌩 잘 전달되겠죠.
그러니 뒷목이 뻐근하던 등상도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고혈압약을 드시던 분들 중에 식습관을 조절하면서 홍시를 간식으로 적절히 드시고 혈압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온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입니다. 옛말에 잎이 무성한 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우리 코와 목 안의 점막이 마릅니다.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홍시 하나에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의 상당량이 들어있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해서 찬바람만 불면 기침을 하시는 분들에게 홍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홍시가 목구멍의 점막을 촉촉하게 감싸줘서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기침 많이 나면 곶감 달인 물 먹이던 게 다 이런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홍시보다 그 수분이 더 많으니 흡수가 더 빠르겠죠. 올겨울 감기 걱정 없이 보내고 싶다면 홍시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숙취 해소와 간 보호 효과입니다. 연말에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과 술 한잔 하실 때 있으시죠? 기분 좋게 드시고 나서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이 쓰릴 때 홍시만한 해장국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홍시는 술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시의 탄닌 성분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지연시켜주고 이미 들어온 알코올은 빨리 분해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보통 술 드신 다음 날 꿀물이나 콩나물국 많이 드시는데 홍시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시의 과당은 꿀물처럼 혈당을 울려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닌과 비타민은 독소로 빼주니까요. 술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냉동실에 아이송시 쟁여두셨다가 술 드신 다음날 아침에 시원하게 하나 드셔보세요. 속이 확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장 건강과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감 먹으면 변비 걸리다던데 정말 먹어도 되나요?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익은 홍시는 변비를 예방하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감이 덜 익어서 떫은 맛이 날 때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지만 푹 익어서 말랑말랑해진 홍시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히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장 속에 묵어있던 숙변을 밀어내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죠. 단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감 가운데를 쪼개보면 하얀 심지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은 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곳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제거하고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던 증상도 사라지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오히려 설사가 잦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곶감이나 약간 덜 익은 감이 도움이 되지만 변비가 걱정인 분들에게는 잘 익은 홍시가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는 천연 피로회복제라는 점입니다. 가을 거들이를 하거나 김장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죠. 이때 홍시는 링거주사 한 방 맞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홍시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쓰입니다.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이라는 물질을 분해해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배낭에 홍시 하나 얼려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힘들 때 한 입 베어 물면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기운이 나거든요. 시판되는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이 많아서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지만 홍시는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 없이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홍시에는 베툴린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이나 여성분들의 갑상선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철에 나오는 홍시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암세포가 자라나서 암이 됩니다. 홍시의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들이 이 암세포를 초기에 제압하는 경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홍시의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홍시도 이것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것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10배, 20배 폭발합니다. 먼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실수로라도 같이 드셨다가는 응급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게 요리입니다. 꽃게찜이나 간장게장 좋아하시죠? 그런데 게를 드시고 입가심으로 홍시를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의 경종 임금님이 게장과 감을 같이 드시고 심한 복통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상극인 음식입니다. 둘 다 성질이 차가워서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게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탈이 날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 요리를 드셨다면 그날은 홍시를 참아주세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요즘 건강 챙기신다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홍시와 바나나는 궁합이 안 좋습니다. 두 과일 모두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같이 드시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빈혈기가 있는 어머님들은 홍시와 바나나를 절대 같이 드시지 마시고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이게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겨울철 간식의 양대산맥인 군고구마와 홍시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지만 위장에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고구마의 당분과 홍시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위장 안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의학용어로 위석, 즉 위장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위벽을 긁어서 심하면 위궤양이나 위출혈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지난 뒤에 소화가 다 되고 나서 홍시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홍시를 어떻게 먹어야 눈이 맑아지고 뇌경색을 막을 수 있다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홍시와 찰떡궁합인 이것, 바로 호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머리 좋아지라고 먹는 그 호두입니다. 여러분, 홍시와 호두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홍시에 들어있는 눈에 좋은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같이 먹어야 우리 몸에 쏙쏙 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홍시를 먹어도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호두에는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하잖아요. 이 호두의 좋은 기름이 홍시의 영양소를 꽉 잡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 혈관 끝까지 배달해주는 특급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홍시라는 승객이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호두라는 택시를 타야만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택시를 안 타면 가다가 지쳐서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시만 따로 먹었을 때보다 견과류와 함께 먹었을 때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5배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같은 홍시를 먹어도 누구는 효과를 못 보고 누구는 눈이 번쩍 뜨이고 혈관이 뚫리는 효과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먹는 방법의 차이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시의 혈관 청소 능력과 합쳐지면 뇌경색 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럼 이 좋은 조합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저희 활력연구소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특급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눈이 맑아지는 홍시호두 스무디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잘 익은 홍시 1개를 준비하셔서 껍질을 벗기고 씨와 가운데 하얀 심을 제거해 주세요. 믹서기에 홍시를 넣고 호두 알맹이 5알에서 7알 정도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반 컵 정도 부어서 윙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갈아 드시면 이가 약해서 딱딱한 호두를 씹기 힘든 어르신들도 술술 넘기실 수 있고요. 맛은 또 얼마나 고소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홍시의 달콤함과 호두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고급 호텔 디저트 저리 가라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까지 더해져서 뼈 건강까지 챙기는 영양 만점의 간식이 되죠. 만약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홍시의 식이섬유와 만나서 장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아는 70대 이정숙 어머님은 평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자주 거르시고 기운이 없어서 외출도 잘 안 하셨는데요. 아드님이 이 영상을 보고 홍시 호두 스무디를 아침마다 챙겨드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찮게 뭘 이런 걸 해오냐 하셨는데 한 달 정도 드시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무엇보다 변비가 싹 사라져서 살 것 같다고 하십니다. 피부도 뽀얗게 좋아지셔서 경로당에 가면 무슨 좋은 화장품 쓰냐고 친구분들이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믹서기 꺼내기 귀찮으시다면 그냥 홍시를 드실 때 호두를 꼭꼭 씹어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입안에서 호두와 홍시가 섞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호두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5알에서 7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많으시죠? 홍시가 달아서 혈당을 올릴까 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안전한 섭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감의 탄닌 성분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일의 당분은 무시할 수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3가지 규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간식으로 드세요. 밥 먹고 바로 먹으면 혈당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드시는 양을 반 개 정도로 줄이세요. 아쉽더라도 반 개만 드시는 게 약이 됩니다. 셋째, 반드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같이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분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홍시의 좋은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니어분들을 위한 홍시 건강 루틴을 한번 짜드릴게요. 메모 준비되셨나요? 아침 공복에는 홍시를 드시지 마세요. 위산이 나와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드시기 전 출출할 때 홍시 반 개와 호두 5알을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드시면 오후 활동 에너지도 생기고 눈의 피로도 덜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는 드시지 마세요. 당분이 많아서 살이 찔 수 있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딱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 타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시를 더 건강하고 알뜰하게 즐기는 꿀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홍시는 실온에 두면 금방 물러져서 상하기 쉽잖아요. 한 박스 샀다가 다 못 먹고 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럴 때는
홍시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은 다음에 랩으로 하나씩 싸서 통에 담아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이렇게 아이스 홍시로 만들어두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하나씩 꺼내서 10분 정도만 두었다가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비싼 아이스크림보다 100배 낫고 첨가물 없는 천연 샤베트가 됩니다.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에도 아주 고급스럽죠? 술 드신 다음 날 해장으로 드셔도 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홍시 드시고 남은 감꼭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진짜 숨겨진 보물입니다. 한방에서는 감꼭지를 시체라는 약재로 부르는데요. 이름이 좀 무섭지만 효능은 기가 막힙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특효약이고 밤에 오줌을 지르는 아이들의 야뇨증이나 어르신들의 마른 기침, 가래에도 정말 좋습니다.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 드시고 남은 꼭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서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 말려두세요. 주전자에 물 1리터를 넣고 말린 감꼭지 10개 정도를 넣은 뒤 20분 정도 푹 끓이면 구수한 감꼭지 차가 됩니다. 맛이 둥글레차처럼 구수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를 물처럼 수시로 드시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환절기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저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이 감꼭지 차를 텀블러에 담아서 늘 가지고 다닙니다. 또 하나, 따뜻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시를 드실 때 녹차나 계피차와 함께 드셔보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홍시의 비타민 C와 만나서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고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홍시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줘서 배가 차가운 분들에게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따뜻한 수정과에 곶감 띄어 먹는 게 다 이런 지혜가 담긴 겁니다. 홍시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먹으면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홍시는 우리 눈을 밝게 하고 혈관을 청소해서 뇌경색을 막아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입니다. 하지만 게요리나 바나나, 고구마와는 상극이니 피하셔야 하고요. 그 대신 호두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3배 이상 폭발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루에 홍시 반 개에서 1개, 그리고 호두 5알, 이 간단하고 맛있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건강을 책임집니다. 저도 며칠 전에 시장에 갔다가 홍시가 아주 붉고 탐스럽게 나왔길래 한 박스 사서 부모님 댁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덕분에 입맛도 돌고 눈이 환해지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요즘 눈이 침침했는데 고맙다고 하시는데 진작 챙겨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홍시 한 팩 사가시는 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5,000원으로 챙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아파보면 그만큼 절실한 말이 없습니다. 눈이 흐릿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손발이 마비돼서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다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홍시와 호두 건강법으로 우리 활력연구소 구독자님들 모두 99세까지 88하게 건강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먹어봤더니 좋더라 하는 나만의 홍시 먹는 비법이 있다거나 홍시 먹고 건강이 좋아진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이 침침하다, 혈압이 걱정이다 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아마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하며 밥 한 끼 사겠다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알차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